손흥민은 이제 뛰지 않아도 됩니다. 뛰지 말라니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뛰지 않고 경기하는 소니의 새로운 폼을 집중 분석 들어갑니다. 손흥민은 이제 전체 경기를 지휘해낼 커리어가 차고 넘칩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손흥민 선수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이 뛰는 선수에서 경기를 읽는 리더로, 먼저 리오넬 메시, 그를 두고 흔히 산책하는 천재라 부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이슬란드전, 메시의 경기 활동량은 단 7.6km, 스프린트는 7회, 공격수 중 최하위였습니다. 하지만 킬패스 5회, 찬스 창출 6회, 전방 패스 성공률 85%. 많이 뛰지 않아도 경기를 읽고 결정적인 순간을 지배하는 능력이 메시의 무기였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도 마찬가지. 평균 활동량 8km. 그러나 7경기 7골 3도움.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메시는 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는 이미 경기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도 살펴볼까요? 손흥민 선수는 많이 뛰는 선수의 상징. 손흥민은 EPL에서도 누구보다 많이 뛰는 선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9-2020 시즌 토트넘에서 경기당 평균 활동량 10.8km, 스프린트 3,540회,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중 최상위, OPTA 통계 전방 스프린트 횟수 리그 1위, 빠른 윙어, 폭발적 스피드. 그게 손흥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시절 손흥민은 혹사당했다는 겁니다. 레비 회장과 감독들이 돈을 아끼느라 손흥민을 공격 수비 모두에 내몰았습니다. 공격은 물론 내려와서 수비까지 하라는 강요를 하였죠. 사실상 전천후 달리기 선수로 소모시킨 셈입니다. 그러니 심지어는 요리스 골키퍼가 소니에게 수비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질책을 하다 못해 수비 진실수를 소니에게 책임지우며 화를 내니 공격수인 소니는 견디다 못해 항의를 하였고 요리스의 폭발에 결국은 라커룸에서 마찰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도 옛날 얘기. 손흥민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2022-23 시즌 활동량은 여전히 10km 이상. 그러나 스프린트는 줄었고 중앙 연계가 늘었습니다. 득점 패턴도 측면 돌파 컵백에서 세컨드 라인 침투 원터치 마무리로 변화했습니다. 손흥민은 체력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경기를 읽는 선수로 진화하여 지혜롭게 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메시와 손흥민의 연령대별 패턴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메시 20대 활동량 1011km, 드리블 성공률 60% 이상. 메시 30대 활동량 8km, 대신 키패스 전진 패스 증가. 손흥민 20대 후반 활동량 11km, 스프린트 40회, 득점의 70%가 속공과 역습입니다. 손흥민 30대 활동량은 소폭 감소, 대신 빌드업 패스 기여도 상승. 호날두, 벤제마 역시 같은 흐름을 걸었습니다. 20대에는 폭발력, 30대 이후에는 효율과 리더십, 축구 스타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진화의 과정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전술적 변화만 겪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확실히 리더입니다. LAFC에서 동료들을 다독이고 조율하는 모습은 MLS 전체가 반할 정도입니다. 토트넘 주장 시절 2023-24 영국 가디언은 손흥민을 팀 케미스트리의 중심이라 평가했습니다. 페널티킥을 동료에게 양보한 장면은 큰 화제가 되었죠. 이는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후배들을 이끌었던 리더십과 닮아 있습니다. 메시와 손흥민이 속한 리그 환경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라리가, 리그1, MLS는 창의성과 패스를 중시하는 메시가 덜 뛰어도 빛날 수 있었던 무대였고, 반면 프리미어리그는 피지컬 체력 소모가 극한인 무대, 즉 손흥민이 많이 뛰는 선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트넘의 혹사, 공격 수비 가릴 것 없이 달려야 했던 지난 시간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짜증나는 시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MLS는 다릅니다. 여기는 지루, 벨라, 메시 같은 베테랑들이 경험으로 경기를 조율하는 리그. 손흥민에게 완벽하게 맞는 무대가 열린 것입니다.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던 시절 경기당 활동량은 7.9km에 불과했습니다. 스프린트는 10번도 안 했지만 경기당 3번 이상의 킬패스를 성공시키며 경기를 조율했죠. 반면 손흥민은 2019-20 시즌 토트넘에서 경기당 10.8km를 뛰었습니다. 스프린트는 무려 35회에서 40회에 달했고 당시 특징은 말 그대로 폭발적인 스피드였습니다. 하지만 2022-23 시즌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활동량은 10.3km 수준을 유지했지만 스프린트는 25회 정도로 줄었고 대신 경기당 키패스가 늘어나면서 연계 플레이가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LAFC에서는 활동량은 9.5km 정도로 줄어들 걸로 예상되지만 스프린트는 20회 이하로 관리하면서도 패스 기여도는 오히려 2.5회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달리기로 승부하는 시절에서 이제는 듀율과 리더십으로 팀을 이끄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경기장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메시가 MLS에 오자 시즌권 매진, 손흥민 역시 LAFC 이적 후 유니폼 판매량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이제는 리그 전체의 얼굴입니다. 덜 뛰어도 더 큰 가치를 보여주는 선수, 그것이 손흥민입니다. 결국 메시와 손흥민의 궤적은 같습니다. 20대에는 속도와 체력으로, 30대 이후에는 시야와 패스, 리더십으로.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빠른 윙어가 아닙니다. 그는 팀을 지휘하는 리더형 플레이어로 진화했습니다. 메시가 그랬듯 손흥민도 덜 뛰더라도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팀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트넘 시절 레비와 감독들이 손흥민을 혹사시키며 수비까지 강요했던 건 이제 개나 줘버려야 합니다.